안녕하세요. 닥터 언니의 닥터손 닥터하 닥터 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충격의 비주얼 아는 동생이 연락이 왔는데 네. 그 썸네일을 보고 네. 아, 형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분은 댓글로 오랜만에 왔는데 이 채널 왜 예능 채널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 저희는 의학 채널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내과 박원장 5, 6화를 함께 보도록 하죠. 홍타민 이 닥터봉의 이름을 걸고 뭐야, 광고야? 이제 자기 이름 붙여서 약도 파네. 의사냐? 정석군이지. 근데 우리나라 쇼닥터 진짜 문제기는 해요. 쇼닥터가 뭐예요? 건강 프로그램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주로 나오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비슷비슷해요. 가져가가 제일 많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 거기서 나오셔서 좋은 정보를 주시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이지만 뭐 오가피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다른 채널을 돌리면 홈쇼핑에서 그 제품을 팔고 있대요. 아, 동시에. 그렇죠. 아. 그래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아, 뭐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그런 식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이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광고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아, 맞아요. 우리 제품 좀 PPL 해달라. 주빈이 뭐. 많아요. 뭐 주빈이, 추출물이니. 보조제, 뭐 추출물,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탄고지를 만들어주는 밥솥, 뭐 이런 것도 있고. 밥솥이요? 뭐 오만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의학 채널이다 보니까. 근데 사실 하면 돈 되고 좋죠. 하지만 저희는 팩트를 전달하는 의학 채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에비던스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아니 여보, 당신은 어쩜 이렇게 자상하고 멋진 남편일 수 있어요. 미쳐버리겠다. 제 친구들은 다 담배 피고 음주하는데 저는 아버님의 가르침 덕분에 음주밖에 안 해요. 그럼 집에서 봐요. 나는 당신이 알려준 사랑지는 고칼로리 건강식단 베스트 3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물론이지. 자, 이제 나가주지 않으려? 아, 내일은 부끄러워. 때 훈남 내과에서가 알려주는 탈모 예방 비법 또 알려주세요. 내가 수치스러워. 내가 아빠가 아니. 아,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아, 왜 이렇게 만들었어. 어디가 아, 불편해서 왜 오셨어요? 그래, 진짜. 제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어서요.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생활습관 갖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푹 잡은 게 언젠지도 모르겠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 좀 줄이셔야 돼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어떤 병이죠? 흔히 이제 설사형이 있고 변비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상한 증상이 있어가지고 뭐 대장 내시경이라든지 복부 CT 이런 걸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은 증상이 막 또 빈번하게 나타나고 이런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거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렇죠. 보통 설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많이 쓰게 되고, 변비형 같은 경우는 변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완화제들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배가 좀 많이 아프고 뭐 설사도 심하고 이러면은 저희가 진경제라는 그런 걸 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증상에 맞춰가지고 치료를 하게 돼서,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약이 뭔지를 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의사한테 꾸준히 다니는 게 좀 좋긴 하죠. 네, 저도 이게 좀 있어요. 그래요. 아, 그러시죠? 그래서 꼭 시험 기간에 시험 직전이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수능 때도 막 이렇게 화장실 달려가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다른데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그냥 막 급격히 컨디션이 저조해지기도 하고. 레스가 목이 있네. 많이 부으셨는데 언제부터 그랬죠? 한 달 전쯤에 무럭처럼 부어올랐길래 음. 약 타먹었는데 잘 안 가라앉네요. 한 달 전이요? 조금 보통은 이쪽이 많이 붓는데 림프절이 붓는 거면. 그러게요. 좀 뭔지 애매하네요. 갑상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고 속이 안 좋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한 달 만에 부어오랐다 하니까. 그러게요. 스트레스를 달고 사는 직업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심지어 지금 갑상선 이상 증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경험상 암일 가능성도 있다. 갑상선은 거의 여기 중앙에 중앙에 나비처럼 있습니다. 저렇게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정말 암일 가능성이 높죠. 정말 딱딱하게 만져지는데
보일 정도가 되면은 큰데 요새 갑상선암은 검진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작을 때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여성들은 갑상선암이 그 발생률이 남성들보다 높기 때문에 검진 프로그램에서 갑상선암을 한 번씩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갑상선암이 사실 이렇게 사망률이 높지 않은데 굳이 빨리 수술을 해야 되냐? 우리나라 검진이 너무 빨리 발견해서 갑상선암을 오히려 너무 많이 치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빨리 수술을 할수록 한쪽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평생 호르몬제를 안 먹을 수 있어서 그런 좀 이점이 있습니다. 갑상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하고 싶긴 하네요. 이제 갑상선 그러게요. 호르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능성도 있고 갑상선 암의 가능성도 있고 근데 지금 위치상으로는 갑상선이 아니기는 해요. 이게 임파선이기 때문에 네네. 임파선이 부어오르면서 계속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러면 암인지부터 봐야죠. 보통 내과 의사들이 환자를 보는 방식이 죽는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요. 그쵸, 죽는 병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야 이거 이 환자도 지금 여기 임파선 부었잖아요. 이거 무슨 혈액암 이래가지고 환자 뭐 이미 몸 안에 다 퍼져 있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뭐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어디 다른데 불편하신 데는 없어요? 이러면서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쳐내가는 방식을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죠. 네. 몰입했어. 일어나라고 해요. 저 연기 끝났을 때 일어나세요. 진짜 쓰러지신 거예요? 뭐야 진짜였어? 장교쌤 119 불러요.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제가 세운 소생 기준이 있어요.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권장법에 따르면 머리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2회 이상 인공호흡을 실시한 후 분당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 압박을 가할 경우에만 소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걸 연기를 한 거야? 사실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진심으로 시작을 저희가 하게 되면은 정말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처음 압박을 할 때 심장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안 깨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한 번 누르는 순간 으악 하고 이렇게 일어나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연기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솔직히 맥박을 짚을 텐데 맥박은 내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숨은 참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야, 박 원장. 사랑합니다. 살렸다며. 뭐 심폐소생을 잘한 덕분이죠. 그 환자는 연기에 몰입한다고 끝까지 버티다가 갈비뼈가 나가죠. 그걸 참았어? 잠깐만이야. 갑상선 암이었다고 하더라고. 갑상선암이었군요. 대학병원에 있는 수술하시는 의사들이 저 선생님이 날 살렸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수술을 하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1차 병원에서 발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작은 증상, 정말 나는 하루에 100명의 배 아픈 환자를 보는데 그 중에 암인 것 같은 걸 딱 발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 가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린 거죠. 우리나라는 명의는 다 대학병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선생님 저 너튜버 진용진이라고 합니다. 너튜브? 무엇이든 어디가 아프세요? 알려드립니다. 아니 이거죠. 그게 아니라 유명한 분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알려드리는 컨텐츠를 만들거든요. 혹시 내과 의사도 제하면 손을 따나요? 진짜. 내과 의사도 체하면 손을 따나요? 당연히 안 따져. 그게 왜 궁금해? 손 따는 게 뭐예요? 손 따는 게 뭔지도 몰라요. 여기 바늘로 이렇게. 따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러면은 좀 배 아픈 피가 증상이 내려간다고요? 그럼 검은 피가 막 이렇게 맺히거든요. 아니 원래 정맥은 검습니다. 피가 너무 빨가면 동맥이 터진 거기 때문에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네. 정맥은 원래 검고요. 손가락 그냥 배 안 아플 때 한번 따보세요. 비슷하게 검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피를 보면은 사람이 약간 부교감 신경이 좀 항진되거든요. 부교감 신경이 원래 장운동 항진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배가 좀 덜 아파지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효과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굳이 하지 않죠. 약 먹으면 되지. 저는 이런 민간요법이나 아니면 이런 뭐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것들이 쓸모가 없었으면은 그렇게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는 있는 거죠. 이제까지 네. 그렇게 내려올 리가 없죠. 네. 근데 이제 뭔가 원리가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관심은 가져야죠. 뭔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뭐 아유 뭘 무슨 에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옳지는 않다 생각해요. 하지만 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진 굳이 하지 않는다. 않아요. 굳이. 네. 네, 진용진 씨 보고 있나요? 안 딴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체했어. 소화제 하나 내줘. 그게 끝이에요? 그것 말고는 쌩쌩이야. 식은땀이 나네. 식은땀이 나네. 아유 아이고. MI다 MI. 아, 체했다고 했고 아, 식은땀 예, 났고 예, 예. 쓰러졌으면 심근경색이. 심근경색이죠. 합심증이나 이런 심근경 생겼을 때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막 배가 아프고 이렇게 비틀기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명치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체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비특이적인 증상은 노령, 여인, 당뇨 이 세 그쵸. 가지 조건에서 비특이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데 돼 있고 이분은 노령의 여인이기 때문에 비특이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빨리 AED 갖고 와야죠. 잠깐 좀 빼주세요. 제대로 느껴져요. 사건이요? 공차가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빨리요. 빨리 좀 해 좀. 에어웨이 M부 짜고 있죠. 피 한 번 더 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저건 PA 아닌가요? 아닙니다. 헐수 많죠. 느껴져요. 확실히 느껴집니다. 오, 다행이다. 이런 거는 사실 잠을 잘 받은 거죠. 보통은 전기 신호가 있어도 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PEA라고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라 그러고 그런 경우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거 내과 선생님이 쓰신 그 웹툰이 베이스니까 이런 그러네요. 거는 잘했겠죠. 그러네요. 만족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은 기뻐. 네, 여보세요? 마포경찰서인데요. 경찰이요? 장순자 씨 치아파절 및 늑구 골절에 대한 상해죄로 고소가 접수돼서 헐. 전화드렸습니다. 네? 고소요? 근데 이거 실화잖아요.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이제 그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여교사 한 분이 그 아나필락시스 시약이 와가지고 심정지가 온 거죠. 그 건물에 있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와가지고 응급처치를 한 거죠. 네, 심폐소생술을 하신 거죠. 네. 응급처치를 최대한 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사망하셨죠. 네. 유족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의원에도 고소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처치를 했던 가정의학과 선생님한테도 고소를 했어요. 9억짜리 소송이 걸렸어요. 손해배상이. 그렇죠. 오랜 법정 싸움 끝에 결국에는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엄청 그 선생님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그런 환자가 있을 때 눈앞에서 쓰러졌을 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할 용기가 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사건이 사실 병원에서 종종 있는데 일단 법원을 뭔가 출두한다는 그 자체로도 엄청 스트레스죠.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지금부터 말씀하실 때는 주어와 목적어를 분명히 해주시고 시간의 흐름 순서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세게 압박하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진심으로 미안하네. 할머니의 의지가 아닌가? 자식이 했겠죠. 너도 얼른 사과드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좀 살살 하셔도 살살하면 죽는다니까. 오는 길에 서에 들러서 고소 취하고 오는 길일세. 아유, 다행이네. 미안하다. PR하고 고소당한 내용이 사실 이번 주 웹툰 내용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웹툰에서는 고소 취하되고 그런 게 없었죠. 네. 사실 그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게 내가 뭔가 그런 거에서 고소를 당할까봐 좀 무섭고 이런 생각보다 보수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고소를 하는 사람을 짓밟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완벽한 프랙티스를 연습해야겠구나. 아무튼 오늘은 뭔가 되게 씁쓸하기도 하면서 또 짠하기도 한 그런 내과 박원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